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써니TV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여기서 나온 다음에 취업을 하고 얼마 전에 이직한 젊은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젊은 청년 최혜진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고등학교는 여기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나왔고요. 대학은 로컬 대학을 나왔고 어떻게 잘 돼서 취업도 처음에 잘 해서요. 지금 첫 직장을 한 2년 반 다니다가 최근에 2달 정도 전에 이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여기에서 학교를 한국에서 나온 다음에 네. 중고등학교 여기서 생활할 때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건 언어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사실 친구 만들기도 너무 힘들었었고 처음에는. 정확히 언제 오셨어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왔으니까 한 이제 중학교 2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 거의 중2병 거의 걸려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하고 떨어지기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저희 때문에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을 좀 처음에는 많이 했었죠. 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이것저것 배우면서까지 여기를 와야 되냐,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데,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부모님한테는. 네, 그래요? 철이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뭐 재밌었던 기억이나 특별하게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서로 막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근데 싱가포르 학교 룰이 엄청 엄해가지고 네. 조금씩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떤 학교에서 거의 뭐 아이를 퇴학 처분한다거나 옮기게 한다거나 이런 일도 많이 봤는데.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베이스 학교여서. 어디 학교? ICS? 네, ICS를 나왔는데 거기서는 일단 저도 그 전에 잠깐 캐네디안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게 이제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을 그대로 이제 ICS에 와서 썼는데 선생님들이 놀란 게 아니고 사실 학생들이 놀라서 좀 제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써?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특히 고등학교 때 이제 ICS로 옮기고 되게 말을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CIS는 괜찮았고? 예, CIS는 약간 친구들끼리 물론 물론 선생님들한테 들키면 혼났지만 ICS는 일단 학생들부터가 좀 조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학생들끼리 좀 눈치를 또 봤었죠. 그래서 말할 때. 네.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거는 럭킨이라는 이벤트가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하룻밤을 학교 안에서 다 같이 보내는 그런 이벤트인데 거기 안에서 이제 학생회가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고 뭐 게임을 위한 게임방도 준비하고 뭐 노래 부를 수 있는 뭐 카라오케 방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준비를 해서 그냥 친구들끼리 더 돈독해지게 만들었었거든요. 사실 그게 조금 저는 처음에 어색한 문화라고 봤는데 이걸 하니까 오히려 외국 애들도, 사실은 외국 애들은 좀 더 개인주의고 개인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또 외국 애들도 솔직히 우리랑 다를 게 없구나. 친구하면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얘네도 뭐 도움이 필요하면 뭐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서로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차별 같은 건 없었어요? 국제학교 다니면 아무래도 오히려 역차별을 했죠. 왜냐하면 여기는 아시아잖아요. 아무리 국제학교라도 아시아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너희 여기서 까불지 말라고. 예. 역차별을 했어요? 예, 너희 여기 싱가포르다. 너희가 동양인을 욕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외국에 유학하면 많이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학생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학교 때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대학교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때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 망나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항상 참석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아직도 연락도 자주 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된 계기가 됐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공부를 하는 건지 학교를 놀러 다니는 건지
약간 자유로워요? 학교가 어디였어요? 전공이 저는 전공이 이제 제품 디자인과를 전공했는데 제품 디자인. 네, 라셀 컬리지 오브 더 아트라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예술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거길 나왔는데 이제 상당히 널널해요. 그러니까 전공 수업이 있으면 전공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제 시간이니까 너가 이 시간에 프로젝트를 할 거면 하고 뭐 너 놀고 다 할 수 있으면 해라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저 락셀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빡세다고 들었는데 빡세요. 근데 빡센데 그 학년이 이렇게 지날수록 자기만의 약간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약간 그래 이때까지는 조금 놀아도 돼.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빡세게 하면 돼. 약간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많이 굴렸죠. 네. 졸업은 잘하고 제때? 졸업 잘했습니다. 그 취업은 바로 졸업하기 전에 했나요? 여기 취업 상황이 좋죠,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 비해서는 좋은데 사실 요즘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엄청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 쪽은 외국인을 거의 안 뽑아요. 거의 안 뽑는다고, 진짜 그냥 아예 안 뽑는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자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세일즈로 넘어가면서 이제 운이 좋게 또 EP가 나와가지고 EP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SP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 또 샤넬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가 저희 이제 졸업 전시회를 하는데 자기 갈 건데 갈 사람이 있느냐고 자기네 팀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그 전에 저 샤넬에 있을 때 있던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다 같이 와서 이제 한 대여섯 명한테 이제 명함을 놓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의미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좀 작품이 괜찮다, 졸업 작품이 괜찮다라고 했던 친구들 한 6명 정도를 이제 뽑아서 이제 그냥 명함을 넣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처음에 안 뒀어요. 명함 한 개 놓고 온 건데 뭐 라고 했었는데 한 2주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2주 후에 연락이 와서 졸업 작품의 전시회 때 네. 혜진 씨의 작품을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저희 팀장님, 그 당시 팀장님이 이제 추천을 한 거죠. 한 5명 정도를 난 인터뷰를 보고 싶다.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인사과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컨택을 해서 인터뷰를 잡아줄 수가 있겠냐라고 이제 컨택을 한 사람 중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제 동기들이 5명 정도가 인터뷰를 봤어요. 운이 좋았네요. 네, 운이 되게 좋았죠. 네. 그래서 샤넬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운이 좋게 그 5명 중에 제가 약간 인터뷰를 볼 때 약간 저만의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인터뷰를 볼 때 어떤 생각으로 봤냐면 이게 네, 아니요. 이건 팁보다는 이거는 약간 예전에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한번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상대편에 앉은 사람은 나를 뽑지 않는 이상 내 상사가 아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고 그냥 길에 가다가 마주치는 그냥 국밥집에서 만날 수 있는 아저씨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팀장님은 여자분이었는데 들어왔을 때 그냥 편하게 보자. 그냥 소개팅 왔다는 생각으로 보자라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편하게 마음을 먹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소개팅보단 그냥 편하게 보자. 이 사람도 사람이고 어차피 나 안 되면 이 사람 어차피 내 상사도 아닌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자 이래서 되게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인터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너 인터뷰를 그렇게 봤다고? 어떻게 보셨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약간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들어갔을 때 제가 먼저 일단 헬로 하면서 제가 먼저 악수를 청했었고 그거까지 좋았고 이제 저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레주메하고 같이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는데 이제 레주메를 쭉 읽어보더니 그래 그러면 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래? 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거기 다 써있는데 뭘 더 말하면 돼? 라고 제가 그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당황을 하셨죠 그때. 그래서 저도 아차 싶어서 아니 나는 대부분 내가 살아온 거나 나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 레주메에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인터뷰가 처음이라 그렇다 미안하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점에 대해서 더 말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가 되게 그냥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막 대답도 일부러 막 좀 웃기게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가 여자들이 많이 일하는 환경인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겠냐. 아, 그런 질문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하고 여동생 2명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도 여자가 더 많다. 괜찮다. 어렸을 때부터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되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 볼 때 제 팁이라고 하면 팁이면 그냥 너무 떨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선을 넘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좀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전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취업을 바로 졸업하기 전에 해가지고. 근데 왜 이직을 했어요? 이제 제가 디자인 일을 대기업에서 하잖아요. 대기업에서 하면 상당히 상하 관계가 되게 엄격해요. 외국계인데도? 네, 특히 프랑스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유럽 계열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보다 좀 보수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다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는 안 그럴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래도 유럽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상하 관계도 되게 철저하고요. 위계 질서가 네, 엄청. 위계 질서가 되게 철저하기도 했고 보고 체계도 되게 철저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처음에 힘들었어요. 사실 대기업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보고 그런 시스템에서 일하는 게 처음이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많았고 사실 대기업이라 좀 겁이 나는 것도 있었고 팀장님이 사실 팩트 폭격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돌려서 이쁘게 말하시는 것보다 너 이거 못했으면 진짜 못했어라고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말로써? 네, 말로써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위축되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게 되고 약간 제 모습이 약간 너무 안 좋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위축되고 네,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오피스에서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일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한 2년 지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아는 친구가 그러면 너 한번 세일즈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러면 그래? 뭐 일단 이력서 넣어볼게. 이력서 한번 넣어보고 면접 한번 봐볼게 이랬는데 또 운이 좋게 또 면접하고 다 잘 돼서 거기서 저를 이제 채용을 해주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계란 한 판 이제 딱 그 들어가는 나이인데 고민이 좀 많았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근데 적은 또 나이는 아닌데 저에 비하면 엄청 적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또 많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내가 도전을 또 해볼 수 있을까 다른 쪽으로. 근데 그때 되게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대기업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네.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다시 또 세일즈나 이런 건 좀 더 어렵잖아요. 네. 아무래도 더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직을 하게 되는데 네. 부모님의 반대도 많고 주변의 반대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처음에 진짜 많이 고민을 해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너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알아서 해라. 야,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인데 알아서 해라. 네, 대신에 할 거면 너가 진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너가 너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후회하지 말아라. 너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고는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좀 얻어서 그냥 그래 이참에 한번 바꿔보자. 지금 딱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옮기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고민했으면 못 옮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디자인만 하시다가 이렇게 세일즈로 오시니까 어때요? 사실 디자인은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기 좀 힘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진짜
1부터 100을 해서 그 아웃컴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프로세스 자체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디자이너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거의 말단이었기 때문에 거의 어시스트 형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해도 뭔가 저한테는 물론 이름 같은 건 올라가죠. 같이 이름 같은 거 같이 올라가고 같이 했다 수고했다고는 하는데 내가 이걸 일을 진짜 잘한 건가?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진짜 내가 디자이너로서 한 단계 발전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발로 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몸으로 막 움직이시고. 막 땀도 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아 오늘 일 잘했다 딱 이래 버리더라고요. 아 힘들어 이러면서 저는 약간 몸이 힘들어야 되더라고요. 네, 머리가 힘들면 우울해지고 몸이 힘들면 약간 행복한 스타일이라. 네. 나중에 어떤 일 하고 싶어요, 혜진 씨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요즘에 느끼는 게 내가 진짜 경제관념이 너무 많이 없었구나. 그리고 내가 숫자를 좀 볼 줄을 알았으면 약간 이런 거 저런 거 예상이 가능할 텐데 이런 것도 내가 하나도 모르는구나. 진짜 실질적인 세일즈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으니까요. 제가 뭘 딱히 엄청 하고 싶다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여러 방면으로.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일단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거를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